당신에게도 부자가 될 권리가 있다. 인간이 육체적, 정신적으로 온전한 삶을 누리고 영혼을 일깨우려면 물질을 활용해야 한다. 그러므로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바로 부유해지는 것이다. 월러스 워터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재테크만 열심히 하면 정말 부자 되는 줄 알았다. 조진환 작가님 책을 갖고 왔습니다. 페이지는 150페이지입니다. 가계부를 열심히 기록만 했기 때문입니다. 가계부의 목적은 과거에 지출한 금액에 대한 기록과 기억입니다. 물론 지출관리에서 꼭 필요한 일입니다.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 지출했나를 파악하는 것은 돈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문제는 오직 그것만 계속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가정경제를 운용하면서 과거의 기록과 기억을 무한반복할 필요가 있을까요? 물론 돈 관리라는 측면에서는 맞습니다. 관리는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통제의 측면에서는 무의미한 일입니다. 늘 기록하지만 생활은 변하지 않고 통제되지 않는다면 가계부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돈을 통제하는 것의 핵심은 소득에서 먼저 저축 금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소득 범위 내에서 각각의 지출 항목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매달 지출했던 금액을 파악하고 기록하는 것의 반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현재 이 흐름을 단번에 깨지 못하면 돈을 통제하는 일은 늘 어렵고 머리 아픈 일이 될 것입니다. 매년 연말이나 새해가 시작되는 시점에 서점을 가면 다양한 가계부가 넘쳐납니다. TV나 인터넷에서도 이맘때면 가계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가계부를 평생 썼기 때문에 돈을 모을 수 있었다는 사람도 초대되고 알뜰한 살림살이 운용에 대해 전문가라는 사람도 한마디 합니다. 돈 관리의 기본은 가계부죠. 그러나 아마 그 전문가도 가계부를 쓰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해 3월 정도가 되면 가계부 이야기는 쏙 들어갑니다. 야심차게 실행했던 사람들도 하나 둘 지겨워집니다. 이런 모습이 수십 년째 반복됩니다. 최근에는 IT 기술을 활용해서 간편한 앱으로도 편리하게 가계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돈을 들이지 않고도 마음만 먹으면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열심히 가계부를 썼더라도 돈을 통제하는 일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가정 경제의 운용에 있어서 가계부는 효과적인 수단이 아닌데 주위에서는 왜 가계부 이야기를 멈추지 않는 걸까요? 제가 내린 결론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쉽기 때문입니다. 앞서 제가 말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시스템을 만들고 그 범위 내에서만 지출하며 사는 것은 힘듭니다. 맞고 틀리고가 아니라 어렵고 쉬운 문제입니다. 사람들은 쉬운 것에 길들여져 있습니다. 가계부는 지출한 내용을 기록만 하면 됩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가정 경제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서도 쉽기 때문에 반복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기록이 중요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록하고 기억해야 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과거에 비해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야 할 일은 훨씬 많아졌습니다. 변화하는 세상의 속도에 비해 우리의 기억력은 점점 떨어집니다. 매일 또는 매월 지출한 내역을 기록하고 기억할 필요는 없습니다. 경제활동을 하며 알고 있어야 할 수많은 정보와 지식도 기억하기 힘든데 말입니다. 지출을 통제하고 적절하게 소비하기 위한 지출 흐름의 파악은 반복해서 경험해 보면 내용을 알기에 충분합니다. 한 사람이 지출하는 내용과 성향은 일정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몇 번의 반복된 흐름만 쫓아가 보면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흐름 정도를 파악해서 지출 항목별로 적절하게 나누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가계부와 더불어 새해 판매가 많이 되는 것이 다이어리인데 다이어리가 갖는 느낌이 가계부와 유사합니다. 몇 달 가지고 다니다 말거나 어디에 두었는지 잊어버리기 일쑤입니다. 다이어리는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아이디어를 찾기 위함이 아니라 특정한 날에 발생한 일을 기록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플래너입니다. 다이어리가 아니라 플래너, 즉 기록이 아니라 계획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플랭클린 플래너라는 것을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사용했습니다. 벌써 16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연간 목표와 일정을 늘 볼 수 있도록 구성했고 그날 일어났던 일은 체크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속지 형태로 따로 보관하거나 일정을 기록하는 곳에 함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바인더 형태이기 때문에 기록한 내용의 이동 또한 편리합니다. 저도 플랭클린 플래너를 쓰기 전에는 다이어리를 사용했습니다. 기본적으로 메모의 중요성을 사회 초년생 때 알게 되었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다이어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이어리가 가진 단점은 새로운 생각이나 아이디어를 기록할 곳이 마땅치 않고 기록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다시 찾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하루하루 기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에 대한 생각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 또한 중요한 부분인데 이는 다이어리로는 부족했습니다. 그 부분을 해결해 준 것이 플랭클린 플래너였습니다. 특정한 날짜에 발생한 일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한 후 잊어버리고 다른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구성된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계획과 일정의 통제, 더 나아가 사업을 하며 떠오르는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그것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화된 것도 중요하다는 점 또한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말한 차이점은 본인이 직접 사용해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짧은 글로 표현할 수도 없습니다. 플랭클린 플래너를 사용해 볼 것을 추천합니다. 사람은 환경에 적응해서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그 환경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데 돈을 관리하는 것도 같은 방법입니다. 가계부를 통해 과거에 지출했던 내용을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에 집중할 것이냐,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그것에 적응하고 실행할 것이냐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올바른 시스템을 만들었다면 돈을 관리하는 것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고 돈을 버는 것이나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삶의 전체적인 라이프 사이클을 그려보면 우리 삶에서 예상되는 지출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먼저 알고 있어야 할 내용입니다. 하지만 삶의 전체적인 지출 규모보다
매년 지출되는 금요를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돈을 통제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월 기준으로 생활비를 인식하고 계획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월 단위가 아니라 1년 단위로 급여를 책정하고 1년 단위로 소비하는데 이를 인지하지 못할 뿐입니다. 그럼 1년 단위의 지출 규모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출을 항목별로 책정한 후 그 금액을 제외한 돈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라 소득에서 저축할 수 있는 금액을 먼저 계산하고 저축을 실행한 후에 지출을 항목별로 나눈 후 지출해야 합니다. 그것은 지출 우선순위에서 고정 지출을 먼저 계산하고 나머지는 변동 지출로 묶어버리면 됩니다. 고정 지출이란 가정 경제가 운용되는데 반드시 필요한 지출을 말합니다. 과거에 저는 교통비 한도를 정해놓은 후 20일 정도까지 교통비 지출이 많으면 자가용 은행을 줄이고 대중교통을 이용했습니다. 지출 범위 내에서 지출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지 무엇을 타느냐, 얼마나 불편하냐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죠. 고정 지출은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가급적 고정 지출 항목이 많이 정해져 있으면 돈을 통제하기가 쉬워질 것입니다. 매달 고정적으로 지출하지 않고 지출 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지출을 변동 지출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생활비라고도 합니다. 식비, 위로비, 경조사비 등입니다. 이것은 항목별로 얼마씩 계획하기보다 전체 합계로 계획하고 파악하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매월 발생할 경조사비를 미리 계획하고 살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식비는 목표 금액을 정해놓고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외식과 먹는 것에 대한 소비를 통제하기 힘들어집니다. 한 달 수입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빚을 지지 않는 것이 가정 경제의 기본 개념이라면 소득은 다음과 같이 나눠집니다. 소득은 저축 플러스 고정 지출 플러스 변동 지출 플러스 물음표. 여기서 물음표 부분이 연간 지출입니다. 연간 지출은 앞서 말한 두 가지 범주인 매월 고정 지출과 매월 변동 지출을 제외한 연 단위로 꼭 필요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1년에 한 번 발생하는 지출들을 살펴볼까요? 자동차 보험, 여름휴가, 명절에 지출하는 비용 등입니다. 이 지출은 규모도 크고 한 번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월 생활비로 충당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 보험료를 납부하는 달이 돌아왔습니다. 매년 11월에 자동차 보험을 갱신하는데 이에 대해 따로 돈을 모아두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목돈을 일시에 지출할 수 있는 방법은 신용카드 할부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신용카드 3개월 할부로 결제합니다. 하지만 결제한 다음 달이면 바로 결제일이 돌아오는데 그동안 소득이 추가로 늘지는 않았으니 다른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유지하고 있는 적금을 해약합니다. 이러한 사이클이 평생 계속되는 겁니다. 즉, 카드 돌려막기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출해야 하는 연간 지출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매월 효과적으로 통제하던 지출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이 규모는 가정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월 소득의 100% 정도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과 연간 지출, 이 세 가지 범주를 나눠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훈련되고 반복되어 지출되는 내용을 가계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명하게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더군다나 소득의 변동성이 크다면 더 힘든 일일 것입니다. 그걸 대비하는 가장 좋은 수단은 연간 지출 통장에 돈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소득이 들어오는 통장에 고정 지출과 저축을 남겨두고 한 달 동안의 변동 지출을 소비하기 위한 통장에 변동 지출을 이체하고 연간 지출을 위한 통장에 소득의 100%를 채워놓는 것. 이렇게 세 개의 통장으로 돈 관리를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 시스템을 실행하면 매월 돈 관리에 대한 불안감과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돈이 흘러가는 흐름만 파악하고 계획대로 실천했는지를 확인 점검만 하면 됩니다. 돈은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어 통제하는 것이지 관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도 됩니다. 하지만 지출했던 돈을 기록하고 기억하며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하는 것이 늘 옳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네, 오늘의 키포인트 3가지만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돈의 흐름을 파악하고 돈을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출한 것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가계부보다 미래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 중요합니다. 가정경제를 1년 단위로 계획해서 연간 필요한 목돈을 미리 준비해 두고 통장을 분리해서 돈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면 돈에 대한 불안과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만일 기혼자라면 이 모든 과정을 배우자와 협의하고 함께 해야 합니다. 두 번째, 돈을 통제하는 것의 핵심은 소득에서 먼저 저축 금액을 결정하고 나머지 소득 범위 내에서 각각의 지출 항목별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게 실천하며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과 연간 지출 이 3가지 범주를 나눠서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실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훈련되고 반복되어 지출되는 내용을 가계부에 기록하지 않거나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현명하게 돈을 통제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마지막 키포인트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소중한 의견도 남겨주시고 좋아요, 구독 버튼도 함께 눌러주십시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